자, 계속해서 2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들어 지정받기 위한 요건 일부이다. 괄호안에 들어갈 영어로 옳은 것. 자, 이거 진짜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되겠고요. 앞에서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 관련한 문제하고 이 문제는 약간 사실 틀리라고 내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이 거래정보망이라고 하는 게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어떤 정보의 공유를 위한 공간이 바로 거래정보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자, 운영 등을 위해서 미리 먼저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기 위해서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500명 이상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500명 이상이라고 할 것, 그게 뭐가 된다? 개공등이 먼저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거래정보 사업자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이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자, 최소 각각 개업 공인중개사가 얼마 30명 이상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때 그러한 개공이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거래 정보망의 운영을 위해서 정보 처리기사 1명 이상 하고요,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할 것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하는데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 문제에서 올해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라는 주제가 원래 한 3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게 되는데 요건 약간 틀리라고 자, 그렇게 됐던 문제 중에 하나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격 취소 사유, 정지 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서 앞에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원래 이제 3개월짜리 관련한 자격 정지 사유를 자, 공인중개사법상 포괄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6월의 범주 내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해서 그거 가지고 약간 지저분하게 구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저 얘기죠. 자격 정지 사유와 취소 사유에 구분해서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케 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자, 요거 이제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 그래서 부다다 정정정칭 해서 취소 사유 기억번 오른편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게 될 텐데, 자, 일단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다다 정정정칭 걸려서 바로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디귿번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게 이제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 정지 사유 3인 확서서 6, 2 거작금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이 됐다. 6월에 자격 정지 사유 거짓으로 거래 금액 등을 기재했다. 서로 다른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2개 이상 작성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6월에 자격 정지 사유, 그리고 금지 행위 매무초, 직상증도 시단에 걸리게 되면 6월에 자격 정지 사유. 자,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 매매업 해서 금쟁이죠. 이것도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부가 다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취소 사유, 자격 정지 사유에서 24번 문제 이렇게 확인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벌금의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는 것. 자, 그동안 문제 3년짜리하고 1년짜리를 비교하는 게 대부분의 문제 출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과거 문제 중에서 주로 장난을 쳤던 것이 그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됐던 것이고요. 개공이 아닌 자가 자, 중개 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게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 자, 먼저 가볼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 3년 3천에 해당이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권적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뭐죠? 이중 등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1년 1천짜리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1년 1천짜리에서 이중 등록이라든가 또는 자, 이중 소속 이런 것들 1년 1천 사유, 그리고 엄성 비밀 누설하게 되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그것도 1년 1천 사유가 됐던 것이고요.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건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을 광고한
기업 공인중개사. 자, 가볼까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를 했다라고 했을 때 부당한 표시 광고, 잘못된 표시 광고를 했다라고 하면 과태료 부과 사유로 볼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지금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가 된다? 바로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이 문제도 과거 이제 쭉 다뤄져 왔던 주제인데 미음 하나가 사실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음 하나 제거해 내는 게 필요하겠고요. 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먼저 3년 3천에서 쉽게 나왔던 것이 기억 니은이고요. 디귿번 이중 등록이라고 하는 거 1년 1천에서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은 다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리을번은 좀 어려워. 근데 미음번은 부당한 표시 광고하고요. 개공 아닌 자의 표시 광고 요 싸움 붙이는 거거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좀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 취지는 행정형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엮어서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 강제금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요거는 제가 이제 이행 강제금 관련해서 징수 얘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징수랑 같이 관련해서 주요하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게 쟁점이 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해서 이 문제는 나머지 이게 왜 틀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은 방치라고 하는 거. 그럼 뒤에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에 이행 강제금 부과한다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허가받은 목적도로 이용을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100분의 10, 임대하게 되면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 이게 31회 때 요거 나왔거든요. 그러면 32회 때는 보나마나 방치, 임대, 목적 변경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가 또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2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나머지 이슈들은 4번쯤인가요?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 강제금 요건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과거 문제 주요한 출제 포인트가 됐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이죠.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나마 주로 이제 기억해 볼 수 있는 주제가 2번, 4번, 5번 요 수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건 거의 예상했던 대로 주요 쟁점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요런 문제는 절대 실수했으면 안 되는 문제에서 1번, 3번 이런 것들 왜 틀렸냐, 왜 맞냐 이런 것들을 쫓아가시면 안 되고 핵심 답이 되는 쟁점을 기억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기억번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외국인 등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될 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이걸 하나하나 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전부가 다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기억 오른편. 기억은 꼭 들어가 있어야 돼. 기억은 꼭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밖에 없네. 2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거 원래는 외국인 얘기를 빼게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바로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인 등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요 60일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제 먼저 30일 내에 뭘 해야 돼?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있으면 뒤에 이렇게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요거 틀리게. 그래서 요건 좀 어려웠던 지문이 돼요. 그 다음에 디귿번 상속이라고 하는 거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죠. 그래서 디귿번은 간단하게 틀리게 구성이 돼 있었고
리을번. 자, 이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이슈죠. 자, 먼저 허가 대상이 뭐냐 했을 때 군문 야생이라고 해서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뭐 지정문화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야생생물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생태경관 보호지역,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은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자, 리을번 틀리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답은 뭐가 된다? 자, 기억하고 리을 가지고 뭐 디귿은 당연히 틀렸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고, 자, 요렇게 하면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요런 박스 문제 가실 때는 자, 정확하게 하나 캐치내는 게 필요하다. 니은은 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니은 몰라도 돼. 니은 몰라도 돼. 디귿번 상속 겁나 쉽잖아.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제거를 하게 된다. 자, 디귿 제거한다. 그러면 이제 자, 기억은 포함돼야 되고 디귿은 제거한다. 그 다음에 리을번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허가대상 군문 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번 틀려서 답은 1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약간 난이도는 있었지만 꼭 실수해서는 안 되는 점, 특히 이제 기업번 관련해서는 무조건 다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이렇게 누차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누가 외국인 등에 포함되냐? 아직까지 16년 시험 사이에 외국인 등의 범주 가지고 틀리게 구성했던 바는 없습니다. 해서 무조건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해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자, 이 문제는 그동안 자, 내게 좀 곤란했던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죠. 해서 국토부 장관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까지는 좋은데 허가구역은요 최대 5년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었고요. 최대 범위 5년까지. 1번 틀렸고요. 2번 지문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다 해서 그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해서 자, 2번 틀렸고요. 3번 시도지사가 허가구역 지정을 한때 이를 공고하고 국토부 장관, 시군구청장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좀 밋밋한 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해서 그 정도. 4번, 자, 요건 알아야 되지. 자,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웠던 거죠. 우리가 주로 이제 제가 답을 뽑아낼 때는 녹지백, 임야 1천이라고 하는 것을 출제 포인트로 삼는다. 그러면 이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8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갈 텐데 600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답은 3번. 사실은 이런 문제는 뭐 외워서 풀기는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래정보 사업자 관련해서 두 가지가 그동안 잘 내지 않았던 주제,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해서는 뭐 찍어야 했던 그런 문제 패턴이긴 한데, 글쎄요, 나머지 지금 이제 뭐 4번이나 5번 같은 것들은 기본에 관한 쟁점에서 어차피 찍긴 찍어야 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중개사무소, 폐업, 재등록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 폐업 신고 등 관련한 쟁점으로서 이슈가 됐던 게 몇 개가 있었죠. 이 문제는 뭐 엄청 지문이 길어가지고 읽다가 꽤 짜증날 법한 그런 문제가 되게 될 텐데요.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해서 승계된다 해서 이미 자, 31의 문제에서 앞쪽에서 한번 봤던 얘기인데요. 처분 1로부터 1년간 승계되게 된다 해서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는 거 처분 1로부터 1년간 승계되게 된다. 그런 게 있었고요.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해서 폐업기간 3년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업기간 1년 초과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봤어요. 해서 1번 지문요. 폐업을 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해서 이 폐업 관련해서 자, 우리가 등록 관청이죠. 그래서 등록 관청에서 개설 등록증 교부했었고요. 각종 신고 수리했었고요. 업무정 처분, 그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등을 등록 관청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갑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좀 어려웠던 질문이야. 그래서 자, 우리 간판 철거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간판 철거하지 않게 되면 자, 철거 명령 자, 등록관청에 내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철거 명령 다음에 말을 듣지 않게 되면 과태료 부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행정 대집행에 따라서
철거의 문제가, 간판 철거의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2번 자 틀렸고요. 3번 지문이요. 자, 승계된다라는 쟁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을 보니까 지금 2019년 2월 8일 1월에 업무정지서를 받고 7월 1일 날 폐업 신고를 했다. 그런데 자, 2019년 아직 1년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업무정지 처분 2월 8일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자,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승계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리게 뽑았고요. 4번 지문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는 뭐야? 1년 경과되지 않게 되면 1년 경과되지 않게 되면 업무정지 처분 가능하죠. 1년 초과되게 되면 폐업기간 1년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 2019년 1월 18일 날 자,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행위를 했었고요. 자, 폐업 신고일이 문제가 되는데 2019년 3월 5일 날 폐업 신고를 했다. 그리고 아직 1년 경과되기 전에 다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업무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 앞에 미리 이렇게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폐업 신고일 기준 1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옳게 구성을 했고요. 5번 지문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8년 2월 15일 날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다음에 3월 6일 날 폐업 신고를 했다. 그리고 나서 자, 지금 2020년 10월 1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폐업 신고일 기준으로 봐야 돼. 3년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3년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자, 4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좀 난이도 지문이 길어서 힘들었을 법한 문제. 근데 어찌다피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승계된다라고 하는 거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있다 없다? 3년 경과하면 개설 등록 취소 처분 할 수 없고요. 1년 경과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승계된다는 항상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4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기업 공인중개사 갑은 소속 공인중개사 을과 중개보조원 병을 고용을 하고자 한다 해서 갑이 개공이고요. 을이 소공, 병이 중개보조원 이렇게 갑니다. 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자, 이 병이라는 중개보조원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해서 자, 우리 기억 한번 해볼까요? 결격사요, 미성한파, 집자업업, 금벌자계 어디에도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떻다? 기업반은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겠고요. 두 번째, 자, 을에 대한 소속 공인중개사죠. 을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직무교육 수요 여부 말 자체가 안 되지. 그래서 을은 실무교육을 받죠. 그래서 이때는 자, 이 사람의 자격 확인을 교부시 도지사에게 확인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자, 기업 공인중개사 갑은 소공 을의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 틀렸죠?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 종료 신고는 사람 바뀌고 가게 바뀌고 그러면 10일 이내 이렇게 가겠지만 업무 개시 전까지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련된 보증의 설정 등 그다음에 인장 등록 그리고 세 번째 고용인 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기업번 하나가 옳은 편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31번 문제. 저거 나왔다. 명예신탁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기본 구조가 알봄의 목형수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자, 전체 그림을 봤을 때 매도인이 명예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 자, 그때는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는 이 원칙. 두 번째, 부탁을 받았다. 그럼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그런데 자, 몰랐다 또는 경매 이런 말 나오게 되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될 테고 자, 우리 민법 할 때 계속 강조 드리긴 하지만은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소유자가 되면 소유권이 아니라 물권적 정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A 주식회사 공장
재정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 A 주식회사가 신탁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탁자, 갑이라는 사람이 수탁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의 중개로 병 소유의 엑스토지를 매수해서 갑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매도인이라는 사람은 뭐가 되고 병이라는 사람, 수탁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될 테고 등기 명의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1번 질문 가볼까요? 약정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거 아주 심플하게 가야 돼. 그래서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라고 해서 오른표요. 2번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엑스토지 소유자는 병에 대해서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유보해 놓고 보겠습니다. 3번 질문이요. 자, A는 갑에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자, A는 어떤 경우에도 소유자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내거 딴 사람 명의로 등기를 있을 때 뭐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때 A는 어떤 경우도 소유자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4번 갑이 엑스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갑을 병정에게 처분하면 자, 뒤면 봐야 돼. 정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명시탁 약정이 무효라고 하는 거 제3자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을 하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 자, A와 갑의 명시탁 약정 사실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때는 갑이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오른표.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중개사법 파트에서 나름대로 어렵게 구성을 했어요. 난이도 있게. 자, 지금요 매도인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자, 몰랐어.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런데 알았으면 어떻다? 바로 매도인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되게 까다로운 얘기인데요. 지금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몰랐어. 근데 등기 넘겨줄 때 갑자기 누가 알려줬나? 어찌됐든 알게 돼. 그럼 이게 소유자가 지금 이게 병이라는 사람이 안 거냐? 모르는 거냐가 문제가 되게 될 텐데 우리 판례에서는요. 자, 이때 소유권 이전기를 할 때 가서 알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누가 갑이 소유자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을 정확히 알아서 판례의 특이한 케이스를 가지고 알아서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의 관계, 나머지 지문이 무난하기 때문에 나머지의 관계에서 2번을 찍어내야 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명시탁 얘기는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서 민법에서 또 공인중개사법에서 항상 한 문제꼴로 출제. 그럼 결국은 두 문제 거의 나오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까지 해서 답은 2번. 자, 기업 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을은 병 소유의 서울시 소재의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10억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10억 하게 되면 서울시 기준 뭐죠? 9억이죠. 9억. 바로 고액 임대차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르져야 돼. 그래서 고액 임대차 관련해서 제가 뭐 정규 과정에서 얼마나 설명을 드렸습니까? 기, 우 등에 관한 조항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등에 관한 이러한 조항은 바로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걸요 그냥 읽어서는 전혀 되지 않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항력 그다음에 확정일자 다 받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도 적용이 되지 않게 될 것이고, 자, 우선 변제권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임차권 등기에 관한 조항 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내용 보니까 대항력을 취득한다. 가볼까요? 3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하게 되죠. 자, 우선 변제권 취득하면 이거 틀렸잖아. 그래서 내용 뭐 날짜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자, 뭐 전세권 등기를 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건 별개 문제로 자, 바로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요 정도까지. 3번 병이라고 하는 사람, 자, 소유자죠. 임차인 을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10년까지는 갱신 요구 받아줘야 되죠. 원칙적으로. 자, 이건 이제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조항. 자, 의뢰 갱신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행사할 수 있었고요. 자, 갱신은 임대차,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 보증 없는 증감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 쉼 없이 나왔던 문제 패턴들이고요. 고액 임차인하는 기우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뼈대 잡고 가는 지혜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답은 2번.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병은 2018년 10월 17일 날 자, 을 소유의 용인시 소유재 X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이 계약기간 2년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누가 소유자가 되냐면은 을이 자, X주택의 소유자가 될 테고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 계약 증서성의 확정일자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우선 면적은 일단 발생했었고요. 게다가 이 문제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거, 자, 통해서 지금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았을 때 계속 주민등록 함부로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 우선 면적은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한다. 1번 질문이요. 자, 병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 이유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 소명할 필요는 없다. 일단 틀렸고요. 이건 좀 자세히 생각하면 어렵고요. 자,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내용들을 다 써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병이라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든 비용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해 든 비용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모든 비용에 청구할 수 있죠. 우리가 민법 파트에서 30일에 때 답이 됐던 주제 바로 자, 이런 임차권 등기 신청 등에 관한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맞춰지면 병은 대항력 우선 면적 그대로 다 유지를 하게 되죠. 설령 이사를 간다라고 할지라도.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 병이 주민등록을 서울시로 이전을 했을 때 대항력 상실한다. 틀렸죠? 항상 자, 임차권 등기가 되게 되면 설령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 면적은 유지가 되고요. 답 5번 괜찮아.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인처 제2의 임차인입니다.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답을 5번으로 구성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 관련해서는 자, 가장 뭐 좀 쉽게 뽑아냈던 것이 바로 자, 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련된 각종 비용을 임대인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졌으니까 그 비용 청구를 나중에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로 삼았던 것이 제2의 임차인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설령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예, 최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5번으로 구성하고요. 이것도 그래요. 자, 지문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그동안 끊임없이 내왔던 주제 가지고 뽑아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될 사항이 아닌 것을 해서 이런 거 쫄지만 이런 문제에서도 논의의 포인트는 우리가 서식의 내용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에서 특징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은 보존 의무가 없는데 비해서 전속중개계약은 어떻다? 보존 의무. 몇 년? 바로 3년간의 보존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자, 차이점이 되게 되죠. 답 겁나 쉽습니다. 그래서 자,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 상황에 관한 통지 의무. 약간 이제 흔들어 놨는데 우리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자, 7일 이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거래 정보망 등의 공개함이
원칙이다. 그거는 별개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진행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일반 중개 계약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은 자, 존립할 수 없죠. 해서 답은 3번. 해서 이제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서 서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의 내용상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 계획에 관한 신고상 및 신고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웠어요. 그동안 내왔던 지문들과 조금 다른 형태 문제 구성들이 이루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 제한에 관한 사항, 국토계획법상 개발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내용 다 외울 수는 없었고요. 바로 저액이 있었다. 실거래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된다. 조건기한 작년에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치고 개발 제한에 관한 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개발 제한에 관한 사항,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자 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 시설 부담구역, 바로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문이 사실 깔끔하지가 않는데 개발 제한이 뭐냐 해서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 등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바로 1번 지문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2번 겁나 어려웠지. 투기 과열지고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이상 좋아. 자, 좋아. 이게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서명 및 날인 요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명 및 날인은 자,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에서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다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도 다 서명 또는 날인. 그러니까 지금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다 서명 또는 날인의 문제로 가야 된다. 해서 2번 틀렸고요. 3번. 자, 지금 이것도 새로 나온 지문이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물건별 거래 가격란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에 관한 내용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했을 때 집합 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에서 그나마 알아먹을 얘기 4번 틀렸고요. 5번 질문.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과태료 부과사인데 어려웠어요. 상당히 어려웠던 주제고 4번 하나 정도면 무난한 주제가 되겠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틀리게 내는 것도 옳게 내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을 해놓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요. 자, 매수 신청 대리로 등록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인에게 자, 경매에 관해서 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관한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자, 가볼까요? 해서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 유치권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 파트에서 논의 쟁점이 됐던 게 이게 이제 민법에서 내는 게 아니라 중개법을 내버린 거야. 그래서 유치권은 가장 여러 가지 권리가 있지만은 자, 인도 거절권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죠. 해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그 채무자이자 소유자인 그 사람에게 유치 목적물에 자, 바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관원. 이걸 우리가 인도 거절.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환 기간을 유예해 준 경우 이때는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축이 되게 될 테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압류 효력이 언제 발생하게 되는 거냐? 바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게 되면 어떻다?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 얘기가 사실은 이제 민법에서 더럽게 많이 나오다가 지금 중개사법에서 답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에 유치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다? 바로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갚을 책임도 어떻다? 매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2번 지문 차중리 매수신고. 올해는 답이 아니었다. 거의 매년 나오는데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한편 이 경매에 참여했다가 자, 이 매각대금을 내지 않았던 그 전에 매수인이라는 거 이제 다시 재매각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매수 신청할 수 없고요. 첫 번째 입찰에서 냈던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라고 할 것.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 할지라도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 하나 잡아내야 되지.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큰 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까지 뭐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개념 자체가 그렇게 같은 거죠.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된 위치를 불문하고 말소 기준 권리는 모두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이 문제 답은요 1번 민법에서 다뤄왔던 주제. 좀 어려웠던 민법에서 워낙 강조했던 주제라서 혹시 민법을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해볼만 했었고요.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자, 갑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했다. 아마 이 사람은 뭐가 된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야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질문요. 갑이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죠?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라는 것을 할 수 있다. 2번. 자, 집행법원. 자, 매각동소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정점 안 되고요. 자, 보수의 지급 시기에 달리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 기한일 해서 옳은 표현. 4번 갑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자,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좀 어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동안 끊임없이 내왔던 질문. 4번 질문. 자, 우리가 이제 개공이라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어떻다 대리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개공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즉 폐업 신고를 하거나 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개공에 있어서 개공과 관련해서 사무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게 되면 이전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누구한테 지방법원의 장,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받았던 지방법원의 장에게 역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은 5번 뽑았어요.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워. 4번, 5번 둘 중에 하나 찍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될 텐데 갑이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요. 자, 이게 1월 이상 6개월 이하가 아니라 1월 이상 2년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개공이 된 업무 정지 처분은 최대 6개월 이하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지금 이제 이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업무 정지 사유는 1월 이상 2년 이하인데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까지는 어떤 식이냐면 1번, 2번, 3번은 무조건 알아야 될 테고 그다음 끊임없이 나왔으니까 결국 4번, 5번 중에 설리는 마음으로 찍어야 했던 그런 문제 패턴. 그래서 앞으로 32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기출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그 모질이들처럼 뭐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기본 맥락을 가지고 약간 찍어간다. 근데 그 기본 맥락을 철저하게 숙달을 해 놓게 되면은 뭐라고요? 이 물반 고기 반까지 올 수 있어. 근데 욕심들은 더럽게 많아가지고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자기 대가리 수준을 항상 생각해야 돼. 돌아서면 잊어버려.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내용을 머릿속에 쳐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험에 꼭 합격을 하고 싶다. 꼭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없어.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이 있으면 제가 제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합격의 확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기본이 되는 것들에 철저히 거의 구구단처럼 어머 이 세 개는 뭐 이거 돼 일단은 깔아놓고 이런 식으로 각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지 합격점에 안정적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사항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임목, 공장, 광업지단 등의 소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 어렵지 않지. 왜? 자, 권리관계는 어디나 다 포함이 됩니다. 비선호시설, 비주거용 건축물에 해놓다 비선호시설에 관한 사항이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할 것. 그러면 거래 예정 금액 잘 모르겠고요. 될 겁니다. 환경 조건 이건 알잖아. 환경 조건은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확인 설명할 사안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다른 게 뭐가 또 계속 바뀔 거야.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찾아봐야 된다. 아닌 걸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 거. 그래서 특정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서만 뭘 할 수 있는 것들 요걸 가지고 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 보게 되면 자 니은번 자 제거해야 되지요. 니은번 제거해야 됩니다. 다음 몇 번? 3번 이걸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환경 조건 자 리을번도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공통적 기대상.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니은 하나만 알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게 구성하는 거.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모르잖아. 이런 것들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 틀만 가지고. 그래서 빡센 문제는요, 이 문제 푸는 테크닉의 문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라도 똑바로 외워라. 어설프게 외우면 개판돼 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A시의 중개사무소를 둔 기업 공인중개사 갑은 B시의 소재는 을 소유의 자, 건축물. 자, 근데 그 건축물 중에서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개 보수할 때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게 되면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2분의 1, 자, 이상이 안 된다. 그러면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과 동시에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지. 을에서 병으로 매매계약, 그리고 자, 그래서 다시 임대차 계약. 자, 임대인이 누가 되고 병이 되고 임차인이 을이 되는 매매와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되겠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 공인중개사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옳은 편 되겠습니다. 자, 갑은 B씨가 속한 틀렸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조례라고 하는 것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면 시도조례가 되겠지만은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로 국토부력. 그래서 매매 교환, 자 이런 것들, 자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임대차까지, 매매 교환 이렇게 임대차까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여튼 니은은 틀렸고요. 중개 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 금액 계산은 매매 금액만을 어떻다 거래 금액으로 적용한다. 해서 자 디귿번 오른편 되겠고요. 리을번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자 니은하고 리을은 같은 얘기죠. 그래서 기역 디귿 두 가지가 오른편. 답은요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40분은 좀 어려웠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30일 이내에 신고가 부동산 등 소지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일단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 대상자에게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액이 5억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자, 국가 나오면 지자체 나오면 지방공사 나오면 국가 등이 어떻다? 단독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해서 앞에가 쓸데없는 소리고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은 자 거래 당사자 일방이 됐을 때 단독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관리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에서 여기서 이제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신고 관청이 된다. 해서 일단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4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이때는 개공이 신고를 하는 거지 거래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기업 공인중개사 그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자 관할 틀렸어 부동산 등 소재지라고 하는 거에서 자 중요 쟁점 삼았던 게 부동산 등 소재지가 출제 쟁점이었었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자 이 3번을 답을 뽑았는데 답 자체는 중요한 게 사실 그렇게 아니고 여기서는 굳이 쟁점이 뭐라고요?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이때 신고관청은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이 되게 될 텐데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거 제주도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서귀포시, 제주시 이걸
이걸 행정시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는 그 시장의 신고 관청이 되게 된다 해서 자 이건 뭐 답은 그렇게 큰 쟁점은 아니겠고 답이 아닌 것들을 잡아내는 센스가 필요한다. 그래서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뒤에 국가 이렇게 딱 뜨게 되면 자세히 보면 말려 자신이 없고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알았던 것도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31회 시험에서 공인중개사법은 예년 대비해서 무난하게 출제가 있어요. 이 정도면은 자 웬만한 공부하신 분과 하지 아니하신 분을 충분하게 자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을 정도 난이도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